진주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규섭 진주시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주시의 이규섭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저는 팽거동 신안동입니다. 신안평. 옛날에 신안평거 이랬는데 요즘에 또 바뀌었네요. 평거 신안으로. 평거가 인구가 더 많은 모양이죠. 훨씬 많죠. 예. 그건 2배 차이 나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모신 거는 이제 지난 그 의회 그 자유발언 하신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삭발을 하셨네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천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또 뭐냐면 민주시민으로서 같이 좀 동참을 하자라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 삭발식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우리 다음에 우리 지역 문제 좀 심각한 거 나오면 그때도 한번 해주마. 시민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래. 머리를 깎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고 일단 그 5분 자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지난 3월에 이제 임시회에서 지금 대형마트의 주 휴일을 의무 휴일을 지금 두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을 지금 쉬고 있는데 이걸 평일로 바꿔보는 게 어떻냐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진주시가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 뭐라고 하는데 이와 맞물리 갖고 그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대형마트와 상생을 하기 위해서 주휴일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찬성을 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전통상인도 마찬가지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진주 상인연합회 이름이 상인연합회입니까? 전통상인연합회. 전통상인연합회. 그래서 뭐 그 부분 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 휴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 의사표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반대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뭐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마트에서 종사하는 그 우리 근로자들 그 휴일에 쉴 수 있는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평일로 바꾸면은 그 주말에 쉴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권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노동 강도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전통상인연합회가 찬성하는 이유는 혹시 들어본 게 있습니까? 뭐 전에는 그 아무래도 상인들이 주말에 이제 대형마트에서 영업을 다 하면은 피해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뭐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그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다 보니까 비중이 좀 줄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휴일을 바꿔서 이제 영업을 하더라도 뭐 큰 영향이 없다.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뭐 그런 상생,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얼핏 들어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래 그 주말에 그 영업하던 걸 요걸 갖다가 2번 쉬자. 그러니까 이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취지와 목적을 보면 상당히 대형마트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좀 보호를 하자. 난 그게 최대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좀 유통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취지나 목적이 훼손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왜 전통상인연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A는 B다. 그렇기 때문에 B와 C는 같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산탄론법으로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통상인연합회에서 이야기했던 걸 다른 분들은 진주씨나 마찬가지 인용을 해서 뭐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뭐 근거로 삼았겠죠. 그렇죠. 설문조사를 예, 예. 하는 근거로 그래서 삼았고. 왜냐하면 그 근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진주 지역의 대형마트하고 준 대형마트 그 이게 의무 휴업 현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째 넷째 일요일 예, 예.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진주? 대형마트는 한 5군데 정도 되고요. 준 대형마트는 한 17개 정도 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 대형마트는 그 어떤 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우리가 뭐 이제 뭐 식자재 마트 이런 걸 그런 이야기하는 예,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기업형 마트 이런 거 뭐 우리가 옛날에 식자재 마트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대표적이고. 예. 그럼 현재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진주시가 일단 전통상인연합회가 사실상 반대를 하면 이거 꿈도 못 꿀 일인데 예, 예. 전통상인연합회가 요걸 찬성을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타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거를 경북이나 대구 쪽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리 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좀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아요. 특히 노동자들하고 관련돼 있는 정당이나 또 단체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파악한 부분은 진보당에 있는 정혜경 의원실에서 그 진주실에 이제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뭐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단순히 시민 의견을 정치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죠. 그 이제 저도 당연하지. 저는 뭐 직접적으로 진주 지역 소상인 성공인들한테 저는 피해가 간다고 보는 거거든. 그렇죠. 이걸 한 이유가 그 보호하고자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100%를 대형마트에서 지금은 70%밖에 안 된다 해서 그걸 완화를 하자 혹은 휴업일을 바꾸자 이런 것들은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그렇고 일단 저는 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통상인연합회에서 오케이를 했다라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고 분명히 피해가 크든 작든 피해가 있을 텐데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했다라고 이제 생각드는 게 일단 여기에 단순하게 뭐 휴일을 바꾸는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근무하는 그 근무 당사자의 대부분 일용이거나 예,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죠? 휴일권하고 그다음 건강권하고 이제 이렇게 지킬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근데 거거든요. 뭐 크게 보면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 먼저 평일 휴업을 하게 되면 뭐 주말 하루 한 번인가 두 번 노는 거죠, 그죠? 예, 두 분. 그럼 애들하고 밥 먹을 시간도 한 번 없겠네. 그렇죠. 못 먹는 거네. 예. 밤 10시까지 보통 하잖아요. 예. 주말이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말이 없어지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전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주위 지인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뭐냐면 학원에 근무하는 늦게까지 예. 휴업하고 그러니까. 학원의 원장이나 선생님들 보면은 뭐 저녁에 뭐 그 얼굴을 한번 보려면은 수업 마치고 보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그 시간은 자야 될 시간이고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수업을 마쳐야만이 이렇게 좀 다른 가외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서로 상반된 삶을 산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렇지.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결국 뭐냐면은 뭐 이걸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휴일이 전혀 없어지고. 그럼 뭐, 의원님 그러면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하는데 그냥 일반 시민을 지칭하는 걸 거고 예. 그다음에 대형마트에
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도 그 의사를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굳이 이제 진주시에서는 그 일단 일반인들을 소비자 중심으로 해갖고 설문조사를 한 거고, 당사자인 이해당사자인 그 마트 노동자들. 노동자들한테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설문조사 안 해도 반대하는 확률이 뭐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상당히 사전에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할 것 같았으면은 각 이해 당사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니까 뭐 전통상인연합에서는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마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또 이해 당사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의사가 어떤지도 파악을 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일단 그 평일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은 이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고. 예. 재래시장하고 저거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만약에 휴업일이 바뀌면 재래시장하고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갈 건데 어떤 영향이 있겠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그 질문 자체를 못 하게 됐네. 그러니까 전통상인에서 찬성하니까. 근데 그분들한테도 한번 진주평론에서 필요하다면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제 3자의 위치에서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고, 근데 어찌 보면은 전통 그 상인 연합회도 당사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지.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뭐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고 바꾸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또 저희들이 모르는 또 다른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전통 떼놓고 얘기해보시오. 예, 시장 상인들한테 제가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근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뭐 상생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제가요? 들어볼 필요 있죠. 저도 그렇고. 아니 상인연합회는 보니까 지금 우리 진주대첩 역사공원 그 관리조례 예. 뭐 그와 관련해서도 뭐 빨리 시의회를 향해 가지고 빨리 그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하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그것도 안에 있는 지금 굿즈샵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저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 지금. 예. 아니 그 뭐 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고 만약에 한다면 뭐 일부 이해는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전통 상인연합회는 그 전통 재래시장이라든지 여기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그 상인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이런 뭐 결정이라든지 주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어도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오늘 진주평론의 인터뷰 다음에 또 제가 또 해야 될 숙제가 하나 늘었는데 그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찬성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시죠. 예, 저도 한번 물어보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물론 피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에 따른 게 예상 피해도 상당히 많다고요. 그럼 아예 이제 뭐 일요일은 뭐 전통시장 안 가도 되겠다 이러면 그만큼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정확한 의사 표현을 어떤 표현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마트 노동자들의 어떤 생각들이 또 어떤지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좀. 네, 그 마트 노동자들도 그렇고 전통상인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일단 간접적으로 이제 뭐 언론이나 또 위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는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하는 그 어떤 원칙적인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런 원칙들에 상당히 저는 이제 위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시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진시도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트 노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노동자들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노동자들의 어떤 근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 큰 게 계약 자체에서 초단기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기 계약도 그런 아니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계약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4대 보험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면은. 아, 그거 안 넣어주려고? 그거 안 넣고 퇴직금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법적으로 그 그러니까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이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년 단위로 만약 계약을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안 되게 뭐 계약하는 10개월 뭐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초단기 계약.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고용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이 그렇겠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이제 열악한 실정이고 2019년도에 이 실태조사했던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 근로 중에서 경비 근로자 같은 경우는 뭐 11.1%가 부당해고 경험했고, 그다음에 40.2% 정도가 적절한 휴게 공간을 제공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죠. 그리고 경비 아파트 경비 공동주택에 이제 근무하시는 경비 근로자들을 보시면은 그 초소라고 시키면서 뭐 우리가 군대 갔다 오다 보니까 초소라 그래. 초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에서만 이제 일단 뭐 근무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보면은 또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는 화장실 있나?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안에 작은 이제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참 이게 그럼 이번 기회에 그런 대형마트 노동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의원님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2024년 8월에 그 요런 부분들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법을 관련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정에 이제 맞춰 가지고 진주도 이제 고용 안정 그다음에 근로환경 개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일단 5번 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는 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하든 아니면 제정을 하든 뭐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발생한 경비 근로자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0대 비정규직 경비 근로자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한 가장이 고용불안과 초단기 계약갱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이 근로자의 비극은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고 있는 공통된 현실입니다. 2019년 실시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에서는 11.1%가 부당 해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0.2%는 적절한 휴게 공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경비 근로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028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27.5건꼴로 작년 대비
1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 뭐 또 뭐 지역에서 뭐 하나의 단순한 어떤 이슈로서 그냥 끝낼 게 아니고 그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설문조사 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관심을 잘 안 가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진주시가 이제 그 요번 업무 휴일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진주시는 현재 업무 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 일차는 없으며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 평일 휴업을 전환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시민들의 아니, 의견을 잠깐만. 전통상인연합회에서 예. 건의를 했다고요? 예.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 평일 휴업을 전환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거의 공식 멘트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시장이 확산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보다는 상생해야 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두 유통 구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전통시 만약에 휴업일이 평일 전환되면 전통시장이 얻는 거는 뭐죠? 좀 좀 생각할 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의견을 빌린다면은 뭐 상생이 되겠죠. 아니, 시민이 아니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이 아니라 예. 그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예. 만약에 평일로 전환이 됐을 때 전통시장에서 얻는 게 뭐죠? 그런 휴업일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처음에 힘들었죠. 힘들다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휴일이나마 전통시장을 이용을 해서 좀 사라고 한 게 이 취지인데 네.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통상인연합회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진행하려면은 요거 이제 시키면서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되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설문조사 행기고. 예, 전통시장 연합회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마트 이제 근로자들한테도 만나가지고 또 실질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녹여 가지고 이제 그걸 조례에다가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기회가 되면 그 향후의 추진 사항들도 한번 좀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 뭐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그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전체 큰 틀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뭐 추진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지금 뭐 예. 대형마트 노동자를 비롯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나름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마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트 근로자 휴식권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근로조건 체계라는 근로조건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건데 네. 정책적으로 하려면 법률적으로 뭐 그걸 개정을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의무 휴업일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주말에. 그게 하나의 정책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제한을 하는 부분이거든, 그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끼리 이제 같이 지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의무 휴일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서서히 일을 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적정한 휴게 시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2시간 근무하고 나면은 뭐 10분 내지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휴식권도 좀 보장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휴식을 취할 때는 또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근로자 휴식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근무하는 이제 그 임금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당한 이야기를 들어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좀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아니십니까? 뭐 부당하지만 그냥
종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옆에서 그 법을 잘 아는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금 못하게끔 뭐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와의 균형이라고 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진짜 상생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뭐 휴일을 바꿔갖고 상생하는 게 아니고 상생이 하면 이미 이런 그 대형마트 규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생이 안 되니까 네. 이러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려보려고 한 게 이 당초의 취지나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그걸 이렇게 배제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 논의 자체가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5분 자유 발언을 하셨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 씨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상인연합에서 찬성했다는 데 대해서 일단 이해에 불과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의원님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 보면은 그 어떤 정책이나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 취해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는 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뭐 초단기 계약이라든지 뭐 근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래 가지고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극단적인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떤 경남 지역에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요 마트 근로자들의 그 휴일은 좀 이렇게 나름 연결고리가 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아니면 정책 반영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뭐 평일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정책적으로 뭐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관심 뒤에 숨어 있던 분들이 이제 대형마트 노동자들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환경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뭐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뭐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진주자 인물 초대석에서는 이규섭 진주시 의회 의원을 모시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